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공포의 날짜 6월 1일 이후 부동산은 어디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부동산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6월 1일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고수와 하수가 갈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관적인 제 생각인데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6월 1일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제목을 달고 막 자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수와 하수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김재경님도 뭐 집값 떨어지고 뭐 쭉 올라가고 모두의 부동산님 내 집 마련 못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뭐 상상하기도 싫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아파트 매물 뭐 어떻게 되고 폭락한다, 폭등한다 한쪽에서는 수만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1일 우리가 산정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뭐 양도세도 있고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한 종부세가 부과되고 그리고 임대차라든가 신고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런다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완화가 좀 되죠. 그런 부분들하고 미약하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완전히 판이 갈라지는데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던 게 뭐냐면은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다.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달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중고차 파괴자라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한 20대인데 정말 얘기를 잘해요. 정말 재밌게 잘하고 정말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부동산님도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구독자가 뭐 26만 명.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지? 코로나로 전 세계 26만 명이 되고 조회수도 엄청나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표적인 거를 보니까 90만 개 이상 조회수가 나온 이거를 보면은 경제 위기인데 집값 오른다. 대체 어떤 거죠? 이거 뭐 보시니까 뭐 화폐 가치 뭐 하락한다. 이 얘기를 하고 이 작년 이제 4개월 전이죠. 12월 달에 쓴 것 같은데 전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대단하다. 이분도 모두의 부동산이 너무 말씀 잘하고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화폐 가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은 뭐 작년 연말이나 이미 이제 유동성 제재가 끝나가고 나서 이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나 제가 화폐 가치 하락 이 부분을 얘기한 지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기가 찰 겁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극대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제가 화폐 가치의 이 폭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 있죠. 1년 전 전염병이 펴지고 나면 왜 아파트 오르는가 이 다 얘기를 들은 겁니다. 1년 전에 이 3월 달입니다. 3월 달. 그리고 우한폐렴 서울 아파트 부산 아파트 향후 전망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공포의 재료금리 될 거다. 그래서 초양극화로 진입한 시발점이 되고 화폐 가치 올라갈 거다. 이거 다 3월 달에 했어요. 제가. 그리고 재작년에 했던 거는 화폐 가치 몰락은 이거는 19년도입니다. 19년도 3월 달에 했어요. 제가 이 마우스잔이죠. 맨 마지막에 처음에 방송했던 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회수는 저는 뭐 4,400개 이밖에 안 돼요. 6,500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은 엄청난 이 변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4,400개가 됐던 시점이 공포의 제로금리가 될 거다. 양극화 시대가 될 거고 이제 돈의 가치가 폭락할 거다. 이제 화폐 가치 몰락 시대 보시죠. 말씀하는 거 새로운 실물 자산 버블 시대로 갈 거다는 거 6,500회예요. 그런데 이거 유동성 파티가 이미 시작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기회가 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4,400개, 6,500개 밖에 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유동성 파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의 시점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90만 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 모두의 부동산님이 말씀을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1일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
네. 저는 이거 12월 달에 작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올 봄부터 네,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거고 6월 1일이라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크게 의미 없고 여기서 크게 의미를 두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10월 달 작년 10월 달 11월 달부터 언급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죠. 부산이 막 불장이 막 일어날 때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불장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압구정 현대가 치고 갈 거다. 서울의 대장이 될 거다. 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올 봄부터 네, 완화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소한 6월 1일 전까지는 완료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6월 1일이라는 부분들을 많은 유튜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저의 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6월 1일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그래서 또 이 부분을 또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또 저 양반 또 이상한 헛소리 하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네. 또 얘기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구자의 이가 한 발 앞으로 먼저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거 적응을 못 합니다. 못 하니까 미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3월 달에 제가 뭐 화폐 가치 올라간다. 자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얘기한 거. 주식하고 부동산이 급등한다는 분들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6월 1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뭐 폭등한다, 폭락한다 이 얘기는 아예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구독자 아직 2만밖에 안 돼요. 저는 정답지를 전부 다 들었는데도 2만밖에 안 된다. 그 이유가 제가 말을 조금 어설프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6월 1일에 적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양도세 중과죠.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이미 양도세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를 한 대 맞느냐, 매를 두 대 맞느냐?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무슨 뭐 2주택에서 3주택 넘어가는 또 양도세 중과가 2배 늘어나요.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도 이제 70%까지 올라가고, 네, 1년 이내, 뭐 2년 이내에는 또 60%까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미 중과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중과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이게 중과가 되기 전에 이미 팔았습니다. 팔 사람들 이미 다 팔았어요. 유릴이라고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종부세 산정이죠.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종부세를 산정하는데 그것을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는데 이게 또 의미 없어요. 자, 이 두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세금이죠, 세금. 여러분들이 세금이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DS 곡선. 예. 요 D죠. S 곡선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가격이죠. 이게 가격.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서를 수량이라고 본다면은 네, 여기 수량이라고 본다면은 Q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곡선이 여기가 가격이 됩니다. P 프라이스. 맞죠? 그런데 세금하고 수요 공급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6월 1일부터 폭등한다. 어떤 분들은 폭등한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폭락한다고 얘기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요인들을 보세요. 네 가지 요인들이 크게 네 가지 요인입니다. 양도세 중과, 종부세 산정, 그리고 종부세도 당연히 올라가죠. 네, 폭탄 맞죠? 이게 이제 앞으로 변화될지 안 변화될지는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문제고, 그다음 임대차 신고제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데 여기서는 이 네 가지 사항들은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향을 미쳐야지 이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내려가거나 하는 요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폭등이 되고 폭락이 되고 빨리 집을 사야 되고 말고 하고 이런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되고 있어요. 재건축 규제 완화. 제가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압구정 현대를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네, 재건축은 반드시 규제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사 대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신도시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게 될 수가 이거는 이제 산정이 되기 전부터 변창흠이 나올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실패한다. 결국에는 재건축 규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여당이 되든 서울시 부산시 시장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재건축 규제 하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건축 규제 하나는 무엇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수요죠. 이 수요를 당깁니다. 수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네. 재건축 완화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살 거 아니에요. 압구정도 살 거고 재건축 단지 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미치는 것이 수요에 미치는데 여기서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산정 위에 있죠. 한 임대차 신고제라든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수요도 공급도 아무것도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6월 1일이라고 해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폭등한다, 폭락을 한다, 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무엇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수급입니다. 수급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 그 수요와 공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지. 특히 재건축 규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한 부분이 되는 거죠. 단순히 세금을 갖고 수요와 공급을 진작을 하거나 뭐 위축을 하거나 뭐 증대시키거나 낮추거나 하는 효과는 역사상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 팔아가지고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금을 우리가 보시면은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동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동산이 있어요. 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대충 보시면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세금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네, 세금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양도세 중과가 됐을 때 공급이 이미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양도세가 중과가 됐기 때문에 매일 한 대 맞냐, 두 대 맞냐, 세 대 맞냐 어차피 맞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올해 이번에 4.7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졌다는 것이 한인이 돈 안 풀어서 선거에 졌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돈을 풀고 안 풀고는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인플레이션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인플레이션. 잠깐만요. 그래서 돈을 푼다 안 푼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 3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화폐 가치 몰라. 이것은 자산 가격을 반드시 급등시킨다는 요인으로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 이 부분들을 계속 언급해드렸던 것이고, 자, 돈을 푼다 안 푼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세훈발 재건축 기대감 지속된다. 오세훈발 재건축을 이제 완화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이어가는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재건축.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수요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재건축을 이거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는 이건 세금을 때리는 거,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세금과 관련된 양도세라든가 그리고 종부세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만 자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보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네, 여기서 양도 차익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부동산, 주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시는 거 제가 아까 금방 설명해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금을 때린다, 세금을 올린다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부동산. 왜 민감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가 뭐 한 10을 내고 있어. 거기서 10만 원 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좀 더 올랐어. 뭐 여기서 보시면은 20%에서 30%까지 자본이득세를 올린다고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게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예,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여기서 세금을 좀 더 냈어. 10만 원에서 아마 15만 원 냈어.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모든 사람이 팔고 모든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 거냐? 안 삽니다. 이렇게 텐트 치고 안 살아요. 더러워도 그냥 내가 세금 좀 더 낼게. 넘어갑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동산이라고 하는 주식과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이든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은 100만 달러, 그래서 11억 2천만 원 이상의 자본이득. 그러니까 내가 일률적으로 무슨 양도세를 몇 프로 내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거래에서 양도 차익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11억 2천만 원 이상의 자본이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행 20%의 세율을 적용하죠. 그런데 이거를 39.6%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의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1%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증세한다니까 다 환영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하부계층만 전부 다 피해를 입는 거죠. 무주택자만 전부 다 피해를 입습니다.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증세가 왜 위험하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누가 가겠어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감하게 되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낼 돈이 더 많아져.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노동자들을 해고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양질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아주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인 달콤한 우리가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재난지원금 그 몇십만 원 받았는데 그 몇십만 원 받은 효과에 대해서 세금은 몇 배로 더 내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그리고 손님은 더 없어집니다. 그런 효과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아까 우리가 6월 1일 기준으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기업을 압박을 하고 세금을 올려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자본이득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하면은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노동자에게 피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 노동자에 피해 봐요. 기업은 손해 안 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 볼 것 같으면 기업을 애초에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로 전가되느냐? 노동자에 전가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다 줄어든다. 기업의 투자가 다 줄어드니까. 세금 높아지니까 세금 높아지는 만큼 노동자 잘라야 되니까 해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을 가진 사람들의 압박은 누구한테 다 피해를 받습니까? 결국에는 무주택자들과 세입자들에게 전부 다 전가되는 게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이 시장 경제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혹은 시장 경제 체제를 버리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주의 체제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 우리 진보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는 더 심각해지는 게 무엇이냐? 1%만 먹고 살아요. 나머지 99% 사람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의 초초초 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6월 1일이 어떻게 됐다, 세금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미국에 어떻게 세금을 자본이득세를 낸다, 이 부분들을 한국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집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우리는 집을 쉽게 파는 사람들이 있고 집을 안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안 파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한강이 있는데 배산임수의 임지를 가지는 곳이 한강에서 유일하게 한남동이에요. 한남동. 유일하게 한남동이죠. 여기 유엔빌리지고. 이 유엔빌리지고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재벌이죠. 재벌들 많이 살죠. 재벌들. 공시지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여기 부분이 누가 삽니까? 이재용. 네. 이태원역에서 남산타운 쪽으로 가는 곳들이 재벌가들 많이 살죠. LG 이쪽에 두 군데 보시면 유엔빌리지 요 밑에 하고 한남동 밑에 하고 이쪽 있죠. 요 A 구역, B 구역 칩시다. 이 구역을 가지는 의미는 땅을 봤을 때 배산입지고 또 어떻습니까? 양쪽에 산이 있죠. 이쪽에 있고 산이 있죠. 산. 이쪽에 산이죠. 둘러싸여 있죠. 이게 뭡니까? 자청용 우베코. 자청용 우베코의 최고의 입지입니다. 서울에서는요, 이 앞에 강이 보이고 배산임수고 이 입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LG, SK, 현대차 뭐 여기 다 있죠. 뭐 그리고 뭐 어디입니까? 이마트하고 신세계도 그렇고 모든 뭐 금호도 있고 뭐 모든 기업들이 삼성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대기업 회장들이 여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벌들이 사는 이곳에 이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사를 했다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사를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 이사합니다. 이사하고 집 팔고 성수권 여기 이사하고 하는데 여기도 이사해요. 동부 이천도 이사하고 목동 쪽도 여기 뭐 동장 다 이사를 합니다. 마포 다 이사를 해. 유일하게 이 국면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한남 있죠. 한남이 정비구역 있고 1차, 3차, 5차 여기 있고 A구역, B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안 해. 왜? 땅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땅의 기운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땅의 기운을 받으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주팔자와 부동산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땅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은 같이 사는 입주민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땅의 기운도 달라져요. 아파트 단순히 싸다 비싸다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의 가치는 같이 사는 이웃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이 부분이고 이 한남동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땅의 기운이 바뀌지 않습니다. 땅의 기운은.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여기 압구정 여기 이제 한남이죠. 한남도 이 광변 다 동향이죠. 제가 말씀 다 드렸죠. 이것이 왜 동향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강변도로 따라가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게 다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왜?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서양 쪽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내려가는 거죠. 이거 돈이 셉니다. 돈이 세요. 그런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어. 물이 들어오고 있어. 이거는 뭡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남권 다 돈이 들어오는 곳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종이 사는 집은 여기죠. 여기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완공이 된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사를 안 가. 그러니까 터를 갖다가 다 이게 지금 다 허물었어요. 다시 지어요. 한남동. 이 한남동이 가장 비싼 이유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말씀드렸죠. 네. 무엇입니까? 배산임수입니다. 배산임수.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산이 있는데 여기서 한남동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자총용 우백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곳이고 여기서 한번 입지가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이사를 안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이분이 언제 살았냐고 하면은 제가 이분이 이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사고 나서. 네, 여기서는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라는 곳에 사는 그 워렌 버핏인데 이 사람이 1958년도에 여기 딱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고 이 사람이 대략 보시면 재산이 830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를 안 할까요? 이재용은 왜 이사를 안 할까요? 네, 신세계, LG, SK라든가 현대차 그룹 뭐 모든 대한민국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한남동에 사는데 대부분 왜 이사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한테 세금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뭐 양도세가 중과가 얼마 되고 양도세 중과하고는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이사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되고 종부세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돈이 애매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안 따져요. 왜? 이사 갈 일이 없는데. 뭘 따집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땅의 논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월 1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부자들은 옮길 생각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중산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주택자들 이사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아파트를 팔려고 계획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수급에 차지하는 요인도 없을 뿐더러
애초부터 집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한 사람들은 이 세금이라든가 양도세 이 문제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 6월 1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인데 이것은 영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지난 시간에 했던 사주팔자와 부동산에 대한 논리도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조금 생각해 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